필습당한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병원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가 화난 표정으로 손을 흔듭니다. 목 부위엔 밴드를 붙였습니다.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하루 앞서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과의 SNS 대화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의원이 부산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부터 꼭 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이 대표는 5시간 뒤 현근 퇴근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묻습니다. 당내 지역 정치인과 50대 여성 수행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문의한 겁니다.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 공천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하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고 정 의원이 그럼 엄중 경고로 하라고 적은 내용도 포착됐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에게 자신이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하라고 조언하는 과정 중에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정성호 의원의 전화 문자를 보면서 사실 그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민주당에도 공식 기구로 윤리심판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에서 윤리조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당대표와 핵심 측근 의원은 어느 수위에서 결정돼야 되는지가 다 그냥 협의로 끝나버린 거예요. 네.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얼마나 사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냐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어도 옥중 공천도 가능하다 이 얘기들을 그 당시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성호 의원도 그쪽에 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것이 왜 가능한지가 이번 문자를 보니까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당무는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참 뭐 이재명 대표 보다는 그 주위의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이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전후에 민주당에 나오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당이 이런 당이 아닌데 싶었던 게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장하고 안쓰럽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자꾸 좀 희화화되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러 한 실수는 아니겠지만은 그 잘하는 데 가서 해야 된다. 그거 했다가 그럼 본인은 또 그걸 만회하고 싶으니까 피 묻은 손수건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심했다라고 하는 게 희화가 되는 모습인 거죠. 한편 민주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해방정국의 김구, 여훈영 암살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살인사건 이후 이 정도 사건이 거의 처음 사건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범인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그게요.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이제는 이 공개 안 하면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저 그 말 딱 듣고 한 말. 이재명이 김구라면 진중권은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비유법들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이분들의 멘탈리티예요. 어떻게 저런 비유가 가능할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비유가 아니잖아요.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설명하는데 그런 프레임을 사용하는 그들의 멘탈리티에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그게 전형적인 옛날 그 80년대 운동권 멘탈리티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초기 단계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대개 발언 자제시키고 당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전원 논란이라든지 말실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뭐가 이제 촉박하게 되고 이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야 되는데 하고 답답한데 이걸 돌파를 안 좋으면 지지층한테로 가게 돼 있어요. 정치인들은. 그럼 우리 지지층들한테 호구할 수 있는 발언을 찾다 보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이재명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경상이란 말로 축소 변질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 뉴스의 시발점이었다니 충격적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시 수사 원점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관련된 내용 다 공개하십시오. 심지어 지금 일부 변명문 내에 윤석열 정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얘기가 제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해야 될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 발표는 무효입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 빗자국을 지웁니다. 이거 증거인멸 아닙니까? 왜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의 수사 발표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축소 은폐가 폭로되면서 87년 6월 항쟁이 촉발됐다는 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행안위에서 뭐 그 이야기 나온 이후에 대테러 센터에서 처음에 경상이라고 했다. 저는 그 정도는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니까 대테러 센터는 총리실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거는 약간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 공무원인데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왜 뭐 한덕수 총리 보고 책임지라 그래요. 그런 거라든지 특검을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 근데 이 대표는 또 나오시면서 경찰, 소방, 의료 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럼 이 특검은 무슨 특검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발 했으면 좋겠다. 발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김건희 특검도 우습게 되는 걸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아마 특검 발의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황이 안 좋다는 방증인 거죠. 초기에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거기에 범인이 뭐냐 민주당 당적 을 가진 걸로 나와요. 그다음에 지역구가 저기 누구죠? 강훈식 의원 지역구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모든 말들이 꼬이는 거죠. 헬기를 왜 탔냐 응급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부산대에서 수사했어야지. 사실 그 정도로 응급 상황은 아니었다. 그럼 헬기를 왜 탔냐? 응급 상황이었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데다가. 그 총리실 그것도 생각을 해봐요. 총리실에 뭐하러 그 당장 드러날 거짓말을 하니까 그걸 개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사고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프레이밍 하는 거 있잖아요. 해방정부에 뭐 김구 선생 만들고 여운형 선생 만든 이 프레임이라든지 이 방식들이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뭐지? 이상하지 않아요? 좀 해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